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 트렁크 없이 그저 평평한 앞뒷면, 작은 진짜 크기의 흰색 차체, 묵직한 모양의 타이어가 눈길을 끕니다. 아마존이 선보인 무인 택시 죽수를 직접 시승해봤습니다. 마치 지하철처럼 문이 양옆으로 열립니다. 안에는 핸들도 운전석도 없고 또 앞뒤가 구별도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뒤 구분 없이 승객 4명이 마주 앉는 구조여서 자동차보다는 마치 이동하는 그런 수직 공간을 연상합니다. 가상차원으로 가방의 운전석과 핸들까지 없앤 것, 애초로 완전한 자율주행을 동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위층에 라이더뿐 아니라 카메라, 레이더까지 여러 센서를 동시에 활용하고 앞뒤 없는 대칭 구조로 유턴할 필요 없이 양 방향으로 주행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It's just such a shocking experience in a good way. I think the difference is that it doesn't really look like a generic 라스베이거스에서 100대 규모로 상업 운행을, 샌프란시스코는 20여 대가 시범 운행 중입니다. 2020년 처음 상용화된 구글의 웨이모는 이미 11개 도시에서 3,800여 대가 달립니다.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곧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행을 시작하면 글로벌 빅테크들의 자율주행 특시 경쟁이 본격화되는 중입니다. all the traffic laws, that's a plus. They're speed, they're reliable, they're secure, they're 2035년 전 세계 무인 택시시장 규모는 200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약 2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자국 내 상업 운행을 본격화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서울 강남 지역에서 운행 중인 19대가 전부. 그나마 심야 시간대 그 구역에서만, 그것도 규제 때문에 안전 유무를 간직한 상태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재입니다. 실종 신고를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경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를 들어 장미란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취재 결과 제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등 부경장이 장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를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저녁 6시 43분 장씨 연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밤 9시 16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하며 시스템상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을 이용해 부경장이 교통사고 사망이란 가짜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경찰을 보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또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 남성 소재를 발견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어제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됐고 60대 남성은 지난 20일 제주시 부자읍 송랑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행사 등 혐의로 부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근무기간 1년 5개월 동안 부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건수는 2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부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전현직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형사,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 발령 조치, 감찰이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리입니다. 장병훈 대표가 당 최신의관으로 정책 장려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어떻게 보세요? 물론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늘 경쟁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폭주를 하면서 국민적인 지지도가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당의 총력을 모아서 그 점을 질타하고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그 질타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뺏음의 정치,
나눗셈의 정치보다는 덧셈의 정치, 곱셈의 정치, 다시 말해서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관계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시민여러분들이 깊은 우려를 하실 걸로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이 세제 개편안은 누가 뭐래도 이제는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더 이상 실거주 집착에 잘못된 보유세, 증세, 또 양도소득세, 증세 문제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되는데 이거를 누더기처럼 예외 사회를 폭넓게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봉책으로 계속 논의가 이어진다면 아마 많은 국민적인 저항을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당의 역할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면서 우리 당이 통합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잘못 가고 있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은 전통의 정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박수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지지자들과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평가와 같습니다. 당이 퇴행했고 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지금 민주당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탈리라는 제목의 AI 레고 패러디 영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인간 프린터라는 별명답게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인쇄해 수시로 전달하는 나탈리 하프 보좌관. 최근 미 정가에서 화제로 떠오른 1991년생 35세 하프 보좌관의 특징을 콕 집어 레고로 표현한 겁니다. 트럼프를 조조 쫓아다니는 하프를 멜라니아 여사가 못마땅하다는 듯 쳐다보는 모습도 보입니다. 민주당 전략가 마이크 넬리스가 믿을 수 없는 영상이라고 치켜 세우는 등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하프 보좌관은 지난달 트럼프가 이라제 테러 위협에 피해 에어포스원에서 소형 항공기로 비밀리에 옮겨 탔을 때 동승한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장관도 재무장관도 제치고 트럼프와 동행했던 건데 이후 트럼프의 애착당뇨라는 별명과 함께 하프의 과잉 충성을 보여주는 비화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스코틀랜드 한 고추장에서는 트럼프가 탄 카트를 놓치지 않으려 하프가 전력 질주하는 사진이 영국 매체에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하프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혹시 대통령님께 창피한 일이었다면 죄송하다며 제가 점점 더 못난 사람으로 비치고 저를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될까봐 두렵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뉴욕 데일리 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프 보좌관은 제게 중요한 건 대통령님뿐이라거나 제 삶의 순서보다 보고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등 충성심으로만 보기에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NN은 지금은 삭제된 하프의 X 계정을 분석한 결과 그녀가 지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당일 트럼프를 위해 싸우자는 등 노골적인 트윗을 150개 넘게 올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하프를 통상적인 백악관 지휘체계 밖에서 움직이는 1인 정보통로라고 표현하는 등 문고리 권력의 행보를 우려하는 현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전진하는 토네이도. 강력한 위력의 먼지 구름이 솟아오릅니다. 슈퍼셀로 불리는 거대 회전성 네오와
대형 토네이도가 현지 시간 24일 프랑스 남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아르케트 앙발 마을에서 최고 시속 117km에 달하는 강풍이 관측되었을 정도로 위력이 강했습니다. 마당에 놓인 테이블이 가볍게 날아가고 나무 가구는 종이장처럼 부서집니다. 매서운 바람에 휩쓸려 의자가 날아다니고 흙먼지에 시야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맞은편 집에 지붕 기와가 날아가고 곧이어 거실 유리창이 깨져버립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 지붕이 뜯기고 가로수가 쓰러지고 마을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깨진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마당은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인해 최소 4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1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중에는 무너진 집에 깔린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네이도의 직격탄을 맞은 인구 1000명의 포나스 마을에서 주택 약 300채가 파손됐고 10개 마을 2,8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필리프 타바로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남부 지역의 철도 노선 일부가 폐쇄되고 열차가 대거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리를 비롯해 보르도, 마르세유, 니스, 툴루즈 등 전국의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대기가 불안정해 추가적인 매우와 오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미쳤다. 여름 배추 산지로 유명한 중국 허베이성의 장자커우스. 트럭에 배추를 싣는 작업자의 행동이 조금 수상합니다. 배추를 트럭 안으로 던지기 전 뿌리 부분을 대야에 한 번씩 담그고 있는 겁니다. 근처의 다른 트럭에서는 화물칸 안에서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적재한 끝에 세워진 갈색 플라스틱 통을 보니 포르말데히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배추를 장거리 배송하는 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르말데히드 용액으로 배추를 적시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 찍은 중국 블로거는 산지에서 900km가량 떨어진 중국 중부 도시에서 현지 경찰과 함께 트럭을 멈춰 세우고 긴급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배추의 포르말데히드 농도는 최소 1kg당 21.41mg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 상태 기준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해 배추에 포르말데히드를 첨가한 것이 수치로 확인된 것입니다. 포르말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这是一个很普遍的现象，老百姓的餐桌呀，为了利益良心的不要。 발암물질이 배추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자 중국 중앙정부는 전국 각지에 식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我们也要求所有入场的白菜要提供完整的成本达标合格证。同时呢，我们对所有进场的白菜开展甲醛检测工作。 올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생배추는 2,500톤가량이고 김치는 19만 4천여 톤에 달하는 상황. 아직 포르말데히드 배추의 한국 수출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 정부는 포르말데히드 배추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일본 법무장사나 전문가 검토에는 성판매자만 처벌하는 현행 매춘방지법을 고쳐 성매수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보고서 초안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나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말 매춘방지법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도쿄 신주쿠 등 일본의 주요 유흥가 주변에서는 고객 행위를 하는 길거리 성매매 여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쿄 오쿠보 공원 등에서 쉽게 성매매 여성을 만날 수 있다는 소문이 해외 SNS를 타고 퍼져 매일 밤 남녀가 몰려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이 지난 1년간 이곳 주변에서 고객 행위로 체포한 여성만 112명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태국 국적의 12세 소녀가 도쿄의 불법 업소에서 33일 동안 60여 명의 남성에게 성착취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 등이 맞물려 성매매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급증 추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일을 뿌리 뽑으려면 성매수자를 강력히 처벌해 수요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고 보고 10년 만에 매춘방지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내 여론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에 나서고 있는데
일각에선 단순 처벌만으로는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매수자를 처벌할 경우 성매매 산업이 더욱 음성화돼 종사 여성들이 적군 폭력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성매매 관광지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나오는 데다 다카이치 총리의 의지도 강한 만큼 이번에는 법 개정이 성사될 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수요를 끊는 것이 당연하다는 찬성론과 차라리 합법화에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반대론이 충돌하는 등 온라인 여론도 뜨거운 양상입니다. 일본 법무성은 다음 달 보고서를 확정해 올가을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일본 내 편의점 3사가 일제히 주먹과 삼각김밥 가격을 10엔에서 20엔 정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このほかセブンイレブンは2品目を19円、ファミリーマートは1品目を22円値下げします。 최근 일본에서는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1.9%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삼각김밥 가격은 떨어뜨린 겁니다. 슈퍼마켓에서는 더 기이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햅쌀은 5kg에 2,786엔인데 작년에 나온 묵은 쌀은 3,110엔, 신선한 햅쌀이 10% 이상 더 저렴합니다. 이를 발견한 소비자들의 눈이 커집니다. ああ、そう、本当だ。買っちゃいますね。新米の方が食べたいですね。すごい謎です。どうしてだろう。 대폭 등에서 대폭락으로 이어진 일본 쌀값 때문입니다. 올해 일본에서는 이례적 풍년으로 쌀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햅쌀은 싸게 들어오고 있지만 정작 작년에 비싸게 입혀주던 쌀은 가격을 떨어뜨리지 못하다 보니 역전 현상이 생긴 겁니다. 저렴한 햇쌀만 잘 팔리자 일부 마트에서는 묵은 쌀 재고를 팔기 위해 햇쌀 입고를 미루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今、新米の方の入荷は、一時見送りをするような状況だと思います。 작년까지는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고시가리로 불리는 흰쌀밥을 선호하는 일본. 그동안 정부의 쌀 감산 정책에 이상기후까지 겹치며 1등급 쌀의 생산이 줄었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지자 가격이 폭등하고 사재기가 벌어져 구매량이 통제되기도 하는 등 이른바 레이와 쌀파동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자 일부 유통업체는 일본 쌀이 최고라던 자부심을 꺾고 한국 쌀을 수입했는데 완파 현상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높은 가격을 기대했던 일본 농가가 쌀 농사에 집중하고 게다가 풍년까지 겹치자 올해에는 구매 쌀값이 되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農作人口ですね。じゃないと誰しもがっかりしていると思う。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쌀값 상황을 두고 일본 내에선 농업체질 강화로 이어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LA에 있는 고속도로 아래 빨랫줄이 길게 걸려 있습니다. 검은색 후드를 쓴 사람이 교각에 튀어나온 공간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다리 아래에선 교각에 텐트까지 친 남성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무집 영상을 보면 문과 창문, 작은 발코니에 빨래도 걸려있고 심지어 태양광 패널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진위 논란이 제기된 영상들인데 AI 생성 영상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실제 상황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논란이 생길 정도로 LA의 노숙자 수는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LA 홈리스 서비스국이 발표한 2020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LA 카운티 전체 노숙자 수는 7만 3천여 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LA의 거리나 차량, 임시 천막 등에서 거주하는 노숙 거주자는 2만 9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7.9% 급증했습니다. 과거에도 110번 고속도로 인근이나 다리 밑에 나무로 정교한 2층 집을 짓거나 내부 공간을 개조해 요새처럼 살던 복합 노숙단지 등이 언론에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당국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노숙자들은 점점 더 위험한 곳으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LA강을 가로지르는 검은 공간 속을 자세히 보니 사람이 보입니다. 한 활동가가 간단한 음식과 물을 건넵니다. 내부 공간은 목가지 등 짐과 악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수구 터널이나 포구 배수관, 미술관 지하 보관실 등 상상하기 힘든 공간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상기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주민들도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LA 10번 고속도로 밑에 노숙자 텐트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